그러면 왜 인 섭취를 제한을 해야 할까요?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기능이 정화가 되면 CKD, MBD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인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이 인 피라미드라는 것은 뭐냐면 맨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대부분의 음식들에는 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이제 대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인들이 아주 적은 단백질부터 아주 높은 음식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들의 영양 상태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사망률이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으로 조절하면서 영양을 섭취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다 차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단백질이 모두 대사가 되면 결과적으로 인으로 다 분출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 단백질 비가 10 미만으로 낮은, 비교적 고단백이면서 인 함량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양학적으로는 10 미만을 추천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인 단백질비가 요 첫 페이지는 한 10 미만, 두 번째도 10 이상이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인 단백질비가 15에서 25, 땅콩, 특히나 이 견과류나 콩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맨 뒤에 보시면 우유 또는 이런 치즈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 단백 비율이 낮은 이런 단백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백질 섭취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느냐가 어느 정도 인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이 예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뭐 프로테인을 한 90g 정도 먹는다. 그러면 한 1200mg 정도의 포스포러스가 섭취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식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식이만 제한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먹지 않는다 해도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좋지 않은 영양 상태가 특히나 환자의 이 예후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상황을 이르게 하고, 특히나 이 식이단백질을 제한하는 경우, 인수치 때문에 식이단백질을 제한하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2008년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3만 명의 이게 MHD라는 게 메인티넌스 헤모다이리시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3만 명을 환자를 가지고 3년을 우리가 추적해 본 결과, 식이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환자들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섭취에 대해서는 뭐 알부민 수치가 굉장히 이 사망률에 중요한 인자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프로테인을 복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KDOQI 가이드라인, 이거는 미국 신장학회에서 가지고 있는 혈액 투석 환자에 대한 영양 섭취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런 교과서적인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영양 권고들을 환자분들 또는 우리나라 같은 세팅에서 일일이 환자들한테 교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이런 거를 또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 외래 베이스에서 저희처럼 이 외래 통원 투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이게 집으로 뭐 따라가서 우리가 직접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가능하면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을 좀 많이 보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대부분 투석하시는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합병증들이 많고 65세 이상 고령 환자들, 특히나 요새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투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차려 드셔야 되는데 투석하고 집에 가면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드시는 음식들만 드시고 이렇게 제대로 영양분이 밸런스가 있게 드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영양 결핍 상태,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 에너지 웨이스팅 상태에 도달을 하면서,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력이 쇠하게 되면서 입원율, 사망률, 감염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투석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프로테인, 오메가3, 뭐 여러 가지 멀티비타민 또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식사를 통해서 챙겨 먹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영양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서 우리가 영양제 성분을 복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투석 환자들한테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년 대한신장학회에서 투석신 인증평가 및 환자 등록 사업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재 이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들의 평균적인 인수치들을 관찰한 건데 보통 한 5.0에서 5.3 정도 약간 정상보다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